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8일 새벽 1시입니다.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딱 25일 남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투표는 4월 7일이 본투표인데 4월 2일, 4월 3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에 많이 나와야 합니다. 사전투표에 많이 나오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전투표 많이 나온 바이든 측이 이겼습니다. 민주당 쪽이 이겼어요. 사전투표 중요합니다. 사전투표 안전합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 독려해야 합니다. 어제 SBS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 가운데 누가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놀랍게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30.7%로 1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2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가상 대결을 한번 설정을 했는데 민주당 박영선 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붙는 가상 대결의 경우에 박영선 38.3, 오세훈 36.6%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씨가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박영선 39.1, 안철수 39.4, 불과 0.3%포인트로 안철수 씨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은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누가 알맞는지 물었더니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2.3, 안철수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세훈 씨가 2.3%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항을 바꿔가지고 범여권 단일 후보, 박영선 후보가 되겠죠. 박영선 후보를 상대해가지고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물었더니 오세훈 32.9, 안철수 34.6%입니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은 안철수가 있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제1야당 기호인 2번으로 등록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국민의당 기호인 4번으로 하는 게 좋으냐를 놓고 물었더니 2번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게 48%, 4번도 괜찮다는 응답이 36%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범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가 55%나 됩니다. 높다가 37.3,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단일화 대상 야권에서는 지지층의 57.3%가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5.2%가 부정적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야권에서 야권 지지자입니다. 야권 지지층에서 57.3%밖에 단일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단일화의 극적 효과가 과연 나오겠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국민의힘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해온 행보를 보면은 3자 필승론, 3자 나가도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단일화 쪽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박영선 후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오세훈 씨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신속하게 단일화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설사 단일화를 하더라도 극적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선 가능성이 약하다, 흔들린다 하면은 투표장에 안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나갑니다. 아, 내가 찍는 후보가 틀림없이 당선될 것이다 해야 투표장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는 원래 투표율이 낮아요. 40% 됩니다. 그런데 여당은 조직표가 있어요. 특히 서울은 구청장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구청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지지층을 동원해가지고 투표장에 많이 나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 구청장 후보를 결정을 할 때 이번에 서울시장 득표율을 감안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동원한다 이겁니다. 그럼 조직표가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 그러면 조직표가 효과가 큰 거죠. 그런데 김종인 씨가 3자 나와도 이긴다고 이렇게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단일화의 타이밍을 이렇게 늦춰가지고 그것도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호를 뭐 2번으로 하는지 4번으로 하는지 그 국민들이 알아서 뭐합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국민들을 짜증나는 이야기만 하고 찬물기 얹고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 단일화 안 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래 되면 큰일입니다. 여기다가 이 가짜 우파들이 아직도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면은 김종인과 이 음모론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모처럼의 질 수 없는 서울시장 선거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딱 25일 남았습니다.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뭐 100% 국민 여론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명쾌하게 밀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토론회를 아주 진지하고 재밌게 하고 지금 후보 등록 이제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시작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어떤 배짱인지 김종인 씨는 아주 천천히 해도 된다는 자세 같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선거는 절박한 쪽에서 이깁니다. 설사 10%포인트 이기고 있더라도 내가 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해야 이기는 거지.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또 비상대책위원장 그만둔 다음에 뭘 해보겠다는 이런 극도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그야말로 질 수 없는 져서는 안 되는 서울시장 자리를 또 민주당에 상납한다면은 좌파 불확실하는 것을 확정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당이 후보를 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되었다면은 후보를 안 냈어야죠. 그런데 당헌을 이상하게 또 요리조리 해석을 하고 당내 투표를 해가지고 후보를 냈다. 그러면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그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김종인 씨는 안철수 공격하기에 바빠가지고 결국은 박영선 선거운동 해준 결과가 이런 여론조사로 나왔다고 봅니다. 1월 초에 비해서 많이
많이 여당에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텨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도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왔다. 그 전적인 책임은 김종인 위원장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